장난 아니야. 대박이다. 아직 오픈된 적 없는 식물. 찍어도 되나요? 얘 같은 경우는 봄에 원래 피는 애인데 이번 폭우 때 폭우를 맞고 이제 봄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실이 뽑혀요. 어머나 어머나. 진짜 VVIP 정원으로 오시겠습니다. 이게 저희 수목원의 영빈관이라고 불리는 네, 목련집입니다. 이게 여기는 직원 전용? 직원 가족 전용? 직원 가족도 잘 못 쓰고요. 직원 가족의 환갑 전용? 물길 열려 있을 때만 관리해요. 다치면 어떡해요? 네? 다치면 이제 해양 경찰한테 전화해야 돼. 태우러 오시라고. 네, 그거 해주십니다. 이분이 지금은 예일대학교 식물원 부원장이에요. 그만큼 엄청 난 천리포의 아웃풋. 오, 바람개비. 와, 장난 아니야. 대박이다. 네, 이쪽 올라오셔서. 저희가 지금 올라온 언덕에서 돌아온 곳을 보면은 여기 무궁화를 구역구역별로 색깔별로 나눠 놓은 정원이에요. 뒤편을 보시면 여기가 여름 한 8월쯤 되면 다 무궁화로 피는 밭이거든요. 무궁화 밭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품종 보전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표 품종, 그러니까 엄마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 모수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거 뭐야? 공적단풍. 이야. 진짜 이름이 정말 짱이다. 오시게 되면 단풍나무도 사실 이렇게 공작 단풍, 그러니까 아래로 처지게끔 접목이 돼 있는 나무들, 이런 나무들도 앞으로 굉장히 볼만하죠. 지금 한 11월 정도까지 되면 네, 단풍 싹 들고 이제 꽃이 질 거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런 호랑가시 나무들이나 삼나무, 특히 그 침엽수 종류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부원장님이 본인 한 20년 전에 이렇게 갖고 놓은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수목원은 한 식물을 좀 이쁘게 이렇게 많이 심는 것보다 가능한 여러 종류의 식물을 같이 심어서 비교해서 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산으로 가려 했는데 저희 온실시설 한번 그렇지. 오, 비공개 시설인가 봐. 여기 스태프 온리 써 있습니다. 아니 항상 이런 해설을 하면 식물 볼 때는 감탄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이런 문 열 때 와 이러면 어떤 애들? 아하.
얘는 무슨 꽃이에요? 이것도 그 우리 아욱과. 네. 아우. 근데 얘네들 아직 그렇지, 이름이 그러니까. 없어요.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는 거. 아, 세상에. 우리나라에 신기해요. 야외에서 기르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 그 아욱과, 그러니까 무궁화 접시꽃 이런 거 네. 비슷한 식물들 중에서 무궁화는 아니고 어. 저희가 야외에 좀 적응시키는 같이 거예요. 이 시기에 기를 만한 게 뭐가 있나 테스트하는 식물이에요. 아직 오픈된 적 없는 식물. 찍어도 되나요? 찍으셔도 돼요. 아웃과요? 아웃과? 네, 아욱과. 그 지금 구절초들 앞으로 굉장히 이쁜 계절인데 여기도 우리나라의 모든 구절초를 모아놓은 아, 이게 구설수도. 포천 구절초, 서운 구절초, 제주 구절초 다 다릅니다. 지역별의 모든. 와, 지역별로 다 다르네. 와, 구절초가. 오른쪽은 다리 동전. 저 달이 새벽에도 저렇게 떠 있는데 되게 밝더라. 여기가 사실 그 기능이 더 크고 그 식물 자원으로서 보존하는 기능이 엄청 커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고. 저기 목련표 있습니다. 어머. 한 송이 펴 있어요. 저희 수목원이 가장 유명한 건 사실 목련이에요. 그래서 목련 피는 4월이 제일 좋고 여기가 목련 밭입니다. 저희가 우리 어제 계셨던 곳 그곳에 있는 나무들은 대부분 길러놓은 걸 사다 심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씨앗부터 그리고 이런 묘목부터 길러서 이 온실 안에서 길러져서 이 밭으로 나와요. 이 밭으로 나와줘서 저희 키만큼 정도 길러졌을 때 한 그루씩 어제 있던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주변에 둘러싸인 나무들이 대부분 45년에서 50년 된 나무들이고 그 하나하나의 걔네들도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는 식물들이에요. 와. 네. 그래서 쟤는 네. 지금 생화로 피어 있는 거죠. 얘는 생화로 피어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봄에 원래 피는 애인데 이번 폭우 때 폭우를 맞고 이제 봄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꽃눈이 목련은 내년 꽃필 꽃눈은 올해 다 만들어놔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겨울 동안 양분을 축적을 해가지고 봄이 되면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계절을 잘못 인식하면 하나씩 펴요. 근데 보통 빨간색 목련이 많이 피거든요. 여름에는. 얘네들은 조금 올해 저희도 처음 보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얘네는 부틀레아라고 하는 나무예요. 나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꿀나무입니다. 꿀나무. 밀원나무. 네. 여기는 식물 보여드리려고 온 곳은 아니고 네, 저희 18만 평의 규모 중에서 뭐 홍보하는 사람, 교육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인으로 식물을 관리하는 사람 한 18명 정도 돼요. 한 명당 1만 평 관리한다고 보시면 학생들 한두 명씩 데리고 여기서 아침에 이렇게 국민체조 하고요. 스쿼트를 30번 합니다. 네. 네. 여기서 30번 하고 발목을 돌려 지친 상태로 일을 시작해요. 네. 저희 장비랑 이런 트럭들 그리고 뭐 식물에 쓰는 흙들 다들 창고리. 와, 대박이구나. 앞으로 가서 봐, 진짜. 요령이 식물을 위하는 게 좋은 양분이 될 거야. 와, 여기서 씨앗부터 심어서 기른다고? 대박이구나. 마지막 오시는 분이 이 문만 닫아주세요. 와,
어머, 어머, 어머. 와. 저희가 5가지 식물이 제일 유명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목련이고요. 두 번째가 왼편에 보이시는 동백나무. 얘네들도 대부분 아직 우리나라에서 공개되지 않은 애들이고, 세 번째가 호랑가시나무입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우리 홀리트리,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부르는 호랑가시나, 빨간색 열매가 매력적인 나무. 오시면서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 동백나무들 보고 오시라고. 굉장히 예쁘네. 아, 냄새 너무 좋아. 향기가 너무 좋아, 향기가. 귀여워. 나무들이 다 귀여워. 들이다. 호랑가시나무. 이렇게 크다니. 아까 제가 아우까라고 설명드린 건 부용. 부용입니다, 부용. 네. 부용인데 이제 외국에서 온 부용이에요. 빨갛게 되는 거구나. 얘네들이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엽서로 많이 보는 그 호랑가시나무. 그러니까 호랑가시나무가 우리나라에도 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서양에서 온 호랑가시나무.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진짜 크리스마스 때 쓰는 나무고, 우리나라 놈들은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애들도 이쁘거든요. 옆으로 뚱뚱해요. 걔네들은 그냥 자연 그 상태로 자라면. 얘네들은 모양은 괜찮죠. 네. 근데 대신 우리나라 애들은 이 가시가 엄청 딱딱해요. 딱 대면은 그냥 피 바로 날 정도로 살이 뚫려요. 네. 근데 호랑가시 나무들은 암수 땅구루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나무가 있고 여자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많이 맺는 거 여자 나무. 그래서 혹시 이 나무를 기르시거든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애기 나무 그냥 함부로 사면 안 되고요. 사장님한테 꼭 얘 열매 달리는 호랑가시 그런 나무 맞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거를 모르시는 분도 많아서 사오고 10년, 20년 길러도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다 이제 본인을 자책하죠. 근데 이게 나무가 원래 성별이 그런 걸 모를 수가 있어요. 이제 한 2주 뒤면 빨갛게 익을 겁니다. 여기 빨개진 데도 있네. 저희 이쪽으로 관통할 겁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바람 안 타는 지역에서 간신히 자랍니다. 처음에 힘들죠? 인천에서 테스트하고 있는데 안 되겠어. 네, 가지가 이렇게 물었지. 하나 달렸으니까. 우와, 신기. 목련 열매입니다. 네. 네. 그럼 이 씨를 심어서 묘목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저희는 품종을 기르기 때문에 씨로는 잘 안 하고, 씨로 기른 거는 이제 대목이라 해서 이 애의 뿌리가 되게끔 해줘요. 근데 얘네들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실이 뽑혀요. 어머나 어머나. 네. 그래서 얘네들이 자연적으로 익으면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행위를 하게 됐을까요? 나무가 빨리 와서. 네, 빨리 와서 먹을 맞습니다. 표면적인 이유. 나 이런 애들이 와서 먹으라고. 네, 이렇게 달려 있으면 새한테 애벌레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네, 움직이고 뭔가 그 나방가 식물들, 고치 이런 애들도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실타래를 뽑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련 굉장히 오래된 원시 식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진화 과정이 많았을 확률이 높고요. 얘네들을 기르려면은 여기서 이게 과육이에요, 과육. 우리로 치면 복숭아 같은 모습이. 이 껍질을 까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안에. 네. 그러면 까만 열매가 나와요. 네.
이것도 저희 직원들 1년에 20만 개씩 감. 저거 까는 거 알고 즐거요. 이런 식으로. 근데 향이 날 거야 아마. 네. 네, 나시죠? 좀 달콤한 향 나죠? 네. 열매라서. 네. 이걸 물로 씻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육 자체엔 발화억제제가 들어있어. 아. 네, 함부로 번식되지 않는. 그래서 그냥 이게 뿌려지면 자연 상태에서 한 2, 3년 걸리고 이걸 까서 씻어서 뿌리면 바로 그의 싹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하는 거야. 네, 그것 때문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엄청 잔인해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이거를 급해가지고 이런 데 오시면서 보시면 많이 달려요. 연씨도 까야지 돼요. 까서 물에 담가. 어머, 여기 데크가 있구나. 오. 잘 오고 계시죠? 아,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전 사실 그 보전학자예요. 그래서 멸종위기 식물을 보전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수목원에서. 그래서 그냥 가드너들은 또 보여지는 거, 사람 위주의 이제 이쁘게 정원을 가꾸는 걸 많이 하는데 우리 수목원에 딱 그 두 부류로 갈려요. 네. 네, 저는 이제 식물 우선이다 이거고, 근데 수목원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거기서 사람도 이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가 있고, 사람이 자연에 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후자입니다. 와, 이게 너무 이쁘다. 자연 그대로. 오, 대박인데? 한 번 더 철문을 열고. 여기가 더 네, 이제 진짜 깊게 들어가고 있어요. 뭐 어제 저희 뭐 바스 행사 한다고 한 2제곱미터 잘랐잖아요. 개구리밥도 많다. 응? 개구리밥. 데크가? 나무들 한 번씩 보십시오. 단풍 지고 있는. 얘는 확실하게 가지고 다 절로만 보고 우리 소목원 나무는 아까 씨앗부터 기른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이 인위적인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쁘게 기르기 위해서 어디 잘라준다거나 이런 행위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뭐 식물을 보거나 연구를 할 때도 대부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식물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어떤 꽃이 피는지도 봐야 되고 어떻게 자라는지도 봐야 돼. 그러니까 경쟁을 할 때 어떻게 자라는지랑 온전히 얘 자리가 있을 때 어떻게 자라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숲에 얘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위로 뻗죠. 그러면서 가지 하나씩 내립니다. 이게 고유 얘네들의 성질인 거예요. 위로 자란 거는 이제 경쟁하려고 뻗은 거고. 네. 얘네는 뭐예요? 목련이에요. 아니 얘네는 왜 가지가 아래로 네네. 목련 자체들이 원래 자연 상태에서 자기 자리에 온전히 있으면 끝까지 축축 처져요. 그러니까 이파리도 무겁고 얘네들 보시면 네, 굉장히 아래로 가지가 처지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공원에서 보는 건 밑둥을 다 잘라서 위로 동그랗게 길러놓은 거예요. 그렇게 애초에 잘라서 온 거고, 심을 때도 한번 더 자릅니다. 왜냐면 우린 그늘이 필요해서 조경수로 쓰는 나무들은 대부분 그렇고, 그냥 기르면 우리가 원래 있는 목련꽃을 사람 눈높이에서 봐요. 네.
지금 이런 나무들은 단풍나무가 아닙니다. 이파리 보시면 대부분 단풍나무인 줄 아시는데 예, 얘네들 풍나무라 그래서 서양나무, 서양이란 대만에 있는 나무인데 얘네들은 나무 기둥에서 수액을 뽑아서 껌을 만들던 껌의 원료인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빨갛게 물이 들고 있는 단풍이 굉장히 멋진 나무죠. 도로로 사실 지금 오시는 지역은 예쁘게 갖고 놓은 곳이 아니고 여기 저희 땅이 있고 가지고 수집한 나무들을 심어서 공벽으로 갖춘 거고 그 위에 뭐 어떤 아름다운 꽃이 있다거나 이러지가 않고 나무죠. 국민적인 있는 공간입니다. 네. 여기 왼쪽 오른쪽이 다 저희 수목원. 근데 원래 이게 하나로 연결된 토지였는데 길이 났어요. 마을 주민분들이 이 길이 없으면 네, 한 30분 돌아가셔야 된다. 네, 단절이 됐습니다. 근데 여긴 봄에는 다 목련이 피는 향기도 어디서 누릴 수 없는 내년 그게 정성이 내년에 무조건 온다. 목련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남는다. 좀 드실 것 같아. 그냥 9년 정도 수목원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제가 걸음걸이가 빨라서 힘드실 수도 있어요. 수목원 처음 와서 배운 게 빨리 걷는 법이고요. 그 두 번째로 배운 게 차 타고 다니면서 이 식물이 무슨 식물인지 눈썰미로 보는 거. 빨리. 개불나무 열매고요. 그 옆엔 소피나무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이 하얀. 얘네들 새박이라는 덩굴. 대박이요? 우리나라 희귀식물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보려면 많이 못 봐요. 새박. 덩굴이네. 네, 아 진짜 VVIP 정원으로 오시겠습니다. 우와, 대박. 역시 자연을 좋아하셔서 딱 어디가 이쁜지 아시는 것 같아요. 와, 대롱나무인데 소래. 그치, 가짜 같지. 진짜 이거. 뿌리 내린 거 봐. 야. 이 새구루가 정말 멋있죠. 그리고 밑으로 내린 뿌리도 멋있고요. 배롱나무 중에 이제 수피가 빨갛다 그래서 적피배롱나무고요. 꽃은 흰색으로 펴요. 우리 아는 배롱나무들이랑 또 다르게. 얘네 재밌는 게
이 분이 묻어요 손에. 묻어요 이렇게. 이게 한 45년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배롱나무를 많이 있죠. 이제 서울에도 있고. 근데 걔네들이 사실 추위에 약해요. 서울에서는. 매년 겨울에 보면 윗둥 다 잘라서 지프로 이렇게 감싸주죠. 얼어 죽지 말라고. 근데 걔네들보다 얘네들이 먼저 소개됐으면 어떨까 싶긴 해요. 우리나라 추위에 좀 더 강합니다. 얘네가. 수피도 더 화려하고요. 그러니까 볼 기간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을 뿐만 아니라 식물은 사람의 관점에서 볼거리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네. 꽃은 1, 2주면 끝나죠. 길어야 아까 보신 무궁화처럼 100일. 혹은 이런 배롱나무도 목배기롱이라 해서 100일 동안 꽃이 핀다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수피가 아름다우면 1년 동안 이쁜 거고, 이파리가 이쁘면 또 한 3, 4개월 더 이쁜 거고. 네, 그런 측면으로 많이 봅니다. 정원 디자이너들이나 정원사들. 장난 아니야. 진짜 묻는다. 와, 예쁘다. 진짜 이쁘다. 어떻게 정원을, 야. 이렇게 작은 나무들부터 키우시는 거예요? 네, 이게 아까 그 밭에서 온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 나무 죽으면, 여기는 뭐 자리를 만들어서 심은 거지만, 그 나무가 죽으면 그나마 죽기 전에 최대한 빨리 예측을 하고 개를 번식해놔요. 우와. 우와. 그 개를 죽을 때까지 길러요. 그래서 죽으면 그 자리에 같은 애 또 심어요. 그러니까 일단 자리에 대한 거는 얘네 한번 심기면 앞으로 얘는 이 자리는 얘만 심겨야 되는 자리입니다. 수목원에서도 역사성도 있고. 그리고 자리를 이렇게 길을 뭐 만들거나 해서 만들어지면 그 주변에 또 식물을 심고 하나 이렇게 어릴 때부터 기르는 거예요. 손 하나도 안 대고 기르는 이런 모양이에요. 그냥 밑에서 가지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게 아까 그 밭에서 온 거예요. 대박이다. 이름이 있죠. 네. 그리고 그 왼쪽 위에 보면 번호가 있죠. 1993-0179. 1993년도에 179번째로 심은 나무라고 얘기이고요. 이 번호를 저희 수목원 시스템에 입력하면 이력이 쫙 나옵니다. 죽으면 번호로 계승하는 거예요? 네, 죽으면 번호를 갱신하죠. 네. 이력이 쫙 나와요. 어디서 누구한테 왔는지. 네. 그리고 우리 수목원에 와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어디로 심었는지, 얘한테 달린 씨앗은 또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얘네들의 번식 개체, 그러니까 자손 개체는 어디에 있는지, 또 누구한테 분양을 해줬는지, 족보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식물이 얘라는 거를 인증을 해줘요. 특히 목련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하려고. 그럼 얘는 93년부터 지금까지 자라는 얘가 그런 건 아니고, 얘 그 첫 번째 나무 이 뒤편에 있어요. 엄청 커요. 저 나무예요, 저는. 저기 이렇게 크게 있는 거. 정면으로 보이는. 네, 목련나무인데, 걔네들의 가지를 가져다가 접목을 해서 번식되는. 같은, 그러니까 DNA를 가지고. 93년도에 저 네. 나무에서부터 네. 시작됐다는 거죠. 네, 걔네들이 같은 셀들이죠, 목재들. 단풍나무도 사실 열매가 굉장히 이쁩니다. 어머머. 우리 바람개비 열매. 맞아. 이거 날라가는. 맞아, 이거. 완전 신기해. 식물에도 있네. 예쁘다. 나 저 이런 거 좋아해. 수목원 곳곳에 이렇게 한옥이 많이 있어요. 네. 이 집은 설립자분이 지내시던 집이에요. 저희 민병가의 원장님이. 네. 그분이 미국 분이었음에도 60년대부터 와가지고 우리나라 개발되는 모습을 지켜봐 오면서
이런 전통 한옥들이 사라지는 걸 엄청 많이 봤대요. 그리고 그게 이후에 도시화가 되면서 없어질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수목원에 땅을 매입하고는 서울이나 이런데 안동이나 뭐 댐으로 수몰되거나 혹은 서울에 도시 개발되면서 무너질 그 한옥들을 다 매입해 왔대요. 그래서 그거를 해체해서 매입해 와가지고 여기서 다 재조립을 한 거예요. 겉은 유지하고 안에는 다 양옥식으로 돼 있어요. 그분이 살던 집이고 저희는 후박나무 집이라고 불러요. 저 나무 외장재가 그렇진 않고 저희 나무 집 이름 지을 때 그 주변에 대표적인 나무 하나씩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름을 부르고 안에는 설립자분 유품들이 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그냥 가족들 오시거나 이럴 때 하루씩 빌리는 집. 직원들만. 네. 설립자분은 뭐죠? 직원들만. 직원 가족. 아, 아닙니다. 설립자분 군인으로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와서는 은행에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수목원 직원 되고 싶다. 여기 한번 들어보고 직원의 가족이 되고 싶어. 직원의 가족이 되기 더 빠를지도. 아, 감따 먹어야 되는데. 네, 감이죠, 감. 네, 단감은 아닙니다. 맛은 없어요. 네, 새들의 먹이죠. 저희 어제 하실 때나 뭐 오늘 시간 되시면 보세요. 그 갤러리 1층에 보면 저희 열매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것도 이제 축제하려고 엄청 공을 많이 들였어요. 열매만 따는 직원이 또 있어요. 그 직원이 올해 218종류를 땄다고. 거기에 안에 보면 열매 전시 사진 중에 동박새가 이 감 쪼아 먹는 사진이 우리 이번에 포스터이기도 했죠. 그게 이제 여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감나무가 보면 얘네도 재밌는 게 우리 단감으로 많이 알고 있고 뭐 홍시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원래는 얘네들도 야생에서 고욤나무라 해서 이만한 감이 달려요. 걔네들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쓰이냐면 감을 먹으려고 나무를 기를 때 고욤나무가 몸통이 됩니다. 네, 뿌리에. 이거 다르죠? 이렇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 야생에서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적응해오면서 병에도 강해요. 그래서 위에 이제 맛있는 열매 달린 놈을 붙여줘요. 그럼 뿌리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적응을 잘하고 잘 자라니까 쉽게 죽지가 않고 위로 이제 튼튼하게 자라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나무나 뭐 이런 과실수류들 자세히 보시면 접목이 돼 있어서 두 놈이 달라요. 네, 달라요. 네, 그런 나무. 가을이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오랑가시 나무가 이렇습니다. 옆으로 아까- 뚱뚱한. 트리. 우리나라 토종이다. 근데 얘네는 그 오랑가시 나무 중에서 완도 오랑가시 나무라 해서 우리 설립자분이 발견한 거. 완도에서 우리가 알던 오랑가시 나무와 뭔가 다른 놈을 본 거예요. 가시가 덜 있고 이파리 보시면 이렇게 방패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완도 오랑가시 나무. 그러니까 얘네가 같은 형제나무 중에 우리나라에 감탕나무라고 있어요. 네, 감탕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동그래요. 거치가 없습니다. 대신 걔네도 오랑가시 나무류거든요. 그러니까 완도에서 감탕나무와 우리 토종 오랑가시 나무가 합해졌다고 본 나무. 그 중간 형질이다. 그래서 피가 섞였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학회를 발표했던 나무고 저희 설립자분 이름이 들어가 있는 나무. 선생님 이거 뭐예요? 얘도 목련나무입니다. 지금 향이 나는 거 느끼시는 분은 아마 구골 나무일 거예요. 그러니까 목서. 목서. 아, 목서에서 향 난다 그랬잖아요. 나네요. 아, 어제 얘기했어. 보이진 않는 이 뒤에 있는 나무들이 목서들이거든요. 근데 꽃은 아직 안 핀 것 같은데 목련 뒤엔 다 목서.
하나 그냥 재미로 얘기 드리자면 설립자분은 한 달에 2번 정도 오셨다 그래요. 이제 자기 집으로 먼저 갈 거 아니에요. 저희 직원들 안 계실 때 이제 편하게 일하다가 설립자분 오실 때 이 주변만큼은 싹싹싹 해가지고 첫인상을 아주 밝게. 네. 얘네들 요즘 많이 보이죠? 네. 네. 우리 뭐 추명국이라고도 하고, 네, 대상화라고도 하고. 추명국은 이제 가을을 밝히는 꽃이다. 근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름으로는 얘네 아네모네. 네, 가을 바람꽃입니다. 봄에 많이 피죠, 바람꽃은. 네, 얘네들은 가을에 펴요. 네, 아네모네고, 뭐 추명국 가을을 밝힌다는 거고, 대상화는 그 서리를 기다린다는, 서리를 맞는 대표적인 가을 꽃이랍니다. 우리 수목원 한옥들 자세히 보시면 아주 재밌는 저런 딱지가 하나씩 붙어 있거든요. 너무 예쁜 네. 그 설립자분이 필라델피아 태생이에요. 그 지역의 부적 같은 겁니다. 애군을 물리치는. 그래서 예, 그 미국 그 지역의 무엇과 우리나라의 한옥이 합쳐진. 네. 다 모양이 달라요, 집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나무 엄청 멋있죠. 얘가 호박나무예요. 호박나무 집이고. 그래서 근데 우리 어르신분들 중에서는 호박나무를 몇 가지 종류를 알고 계실 거예요. 호박이라고 하는 나무가 원래 목련 중에도 있어요. 일본 목련이 이제 호박이라고도 부르고. 근데 우리나라에 원래 자생해오던 나무는 이거예요. 자생 나무는. 네. 주로 남부지방이나 울릉도 같은 섬 끝자락에 많이 사는 애들이고, 얘네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울릉도 호박엿 유명하잖아요. 네. 원래 호박엿이었다고 해요. 팩트래요. 팩트. 네, 그랬을 것이다가 아니라 진짜로 몇십 년 전까지는. 근데 얘네들 껍데기 떼다가 그 엿에 고우면 향이 엄청 좋대요. 그리고 한약재로도 실제로 많이 쓰는 나무. 네. 근데 울릉도에 이 나무가 되게 많았는데 호박엿이 유명해지고부터 그 나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울릉도에서 아예 이거를 네, 보호식물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박엿 장사하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호박으로 이거 호박으로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호박엿 호박식혜가 그래서 유명해졌다 그러고, 울릉도 하면 실제로 엄청 큰 호박나무가 많습니다. 그 산 정상에 가보고 하면. 네. 그렇고 얘네는 우리 수목원의 첫 번째 나무예요. 와. 1호 1970-0001이 호박나무. 생각보다 이게 안 두껍네요. 그거 그 수목원에 있어요. 얘는 아니고 근데 호박나무가 1호 나무. 이런 나무가 70년, 70년. 1970년. 이게 저희 수목원의 영빈관이라고 불리는 네, 목련집입니다. 이게 여기는- 직원 전용? 직원 전용? 직원 가족 전용? 직원 가족도 잘 못 쓰고요. 직원 가족의 환갑 전용? 7순, 8순 전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오픈도 해드렸었는데 한 번 이 뒷산이 불이 났었어요. 어머. 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을 다 사랑하잖아요. 수목원에 숙박 시설이 있어도 밖에서 고기 구워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수목원과 바비큐 문화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나무들이. 네. 근데 이제 휴양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캠핑 가서 놀러 가서 바비큐 꼭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불씨 하나가 저 뒷산이 좀 밋밋하잖아요. 근데 다 탔었어요. 그래서 좀 가능한 그때부터 좀 오픈을 못했습니다. 네, 여기는 그 설립자분이 미국인 어머니 모시려고 지었던 집이에요. 그래서 홍제동 화장터 공사할 때 한옥을 이제 해체해와서 지은 집이고, 네, 뒤에는 안동댐 건설할 때 수몰되는 지역에서 가지고 온 한옥이고요.
네, 앉으셔도 돼요. 이 뷰가 좋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초기의 기록들을 보면 바다가 다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원이 내려다 보였다고. 근데 이제 나무가 3, 40년 동안 자란 거예요, 다들. 그치, 그때는 또 민둥산. 이 산을 뺑 둘러서 다 심어. 저기 왠 묘가 있는데 설마. 저희 수목원. 이 선립정원은 수목원 안에 나무가 있어요. 네, 거기 기념 정원에 보면 이렇게 동상 하나 있었어요. 뭐 아래. 네, 우리 무슨. 네, 우리가 바라볼 때 오른편에 보면 이렇게 큰 목련나무 하나 있어요. 그 밑에 이거 좋은 자리네. 근데 원래 초기에 2002년에 돌아가시고 이 뒷산에 네, 묘에 계시다가 10년 전에 옮겨드렸고요.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시고 7년 있다가 네. 그러니까 원래 이분은 여기 사람들 보여주려고 만들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그냥 70년도부터 기록을 보면 주로 학자들이 와서 1년씩 머물거나 작가가 와서 1년씩 머물거나 아니면 후원회원들이 있었어요. 후원회원 통해서 오픈이 돼 있었고 돌아가시고 이분이 재단화를 해놨거든요. 공익거리들하고 또 우리끼리 운영하게끔 해놨어요. 뭐 나라나 이 지자체 간섭을 안 받고 근데 이 직원들도 그 유지를 따라서 열심히 했는데 돈을 그동안 설립자가 다 벌어다 주셨었어요. 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또 투자를 해서 했는데 그 직원들은 대부분 식물만 진짜 다 열심히 돈 버는 재능은 없는 그러니까 모르는 방법을 지금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네, 7년 동안 이걸 해다 보니까 엄청 이게 관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한테 구경시켜 주자니 네, 훼손도 되고 설립 유지에 맞춰. 나무의 피난처인데 사람이 들어오면 피난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그래도 2009년까지 가다가 그동안에 어떻게 버텼냐면 설립자의 유물 하나씩 팔았어요. 김홍조 씨 그림이죠. 그 설립자분이 미술 작품이나 그 예술 하시는 분이 가운데 그런 걸 계속 하다가 이제 진짜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럼 저 어제 그 자리라도 좀 열어보자. 그래서 2009년에 처음 열고 그러고 한 10년 정도 되다 코로나잖아. 또 숨을 휘청하는. 제가 그때 거의 막 2, 3년 차 이럴 때인데 월급이 막 깎여. 가뜩이나 적은데. 그러고 하루씩 덜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거 많았어. 너무 이게 슬프잖아요. 식물도 잘 자라야 되고 직원들도 그때 많이 나가요. 그러면서 지금 생긴 게 이런 행사들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끼리 수모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리자라는 마인드로 한 사람들이 우리고 사실 그 위에 구원을 이런 사람들 걱정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이런 행사 할 때마다 제일 많이 받는 연락이 뭐지? 모르는 분한테도 수목원의 고유의 가치를 기억하세요. 지켜본 사람이 엄청 많고 그러니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제 보신 곳 같은 경우 원래 다 길이 잔디밭이에요. 사람이 들어오니까 길이 흙길이 되고 흙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반이 밟을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근데 저는 이제 여길 더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근데 저는 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 말고도 또 다른 안 보여드린 곳 여기 엄청 많아요. 저 소개하겠습니다. 많이 가치를 알아주시고 많이 알려주시는 좀 마음이 아프긴 해요. 오픈이 돼 있는데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3만 평만 오픈돼 있으니까 볼 것도 없는데 왜 11,000원이냐 이런 얘기도 사실 많고 그 안에서 저희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나무 하나하나를 보면은 다 사연이 있고 저희 부원장님 같은 경우 30년 동안 여기서 일했는데 아까 그 8자리 번호를 거의 다 외우고 제가 이거 뭐 1984 0017 모으면은 그거 내가 심었는데 이러면서 어디에 심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인간 백과사전들이 여기서 일을 해요. 재밌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 거죠. 땡기지는 말아주세요. 아까 불 탔다고 말씀드린 산이 딱 없죠 이렇게. 예. 조기 진화를 했어요 다행히. 아. 그러고 바로 저희가 우리 오히려 기회다 이러면서 나무를 엄청 심었어요. 저런 소나무들은 원래 산에 있던 나무. 단풍나무들이 좋은 있고 이런 식목수들도 재밌죠. 잎에 무늬가 들어가는 품종들. 동백도 무늬 들어가는. 우리 수목원이 동백도 살고 러시아 식물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부지방에 사는 식물부터 북부지방 식물까지 살 수 있는 기후대가 엄청 넓어요. 해안성 기후라서 여름에 너무 덥지 않고 겨울에 너무 춥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난쟁이 식물들이 고산 식물이고 원래 추운 데 사는 식물인데 잘 살아요. 그게 왜 그래요? 여기 지역 특성이에요? 네, 해안성 기후 때문에 그렇게 환경이 또 급격하진 않아요. 그래서 단점은 단풍이 극단적이진 않아요. 네. 우리 단풍 보러 가는데 보면 설악산, 내장산, 고산에 좀 추운 데잖아요. 네. 단풍도 굉장히 늦게 와요. 한 11월 중순은 돼야 얘네들 빨갛게 물들죠. 우리 일주일을 못 봅니다. 지금 보러 가는 데는 이제 단풍나무 보러. 단풍나무만 심어 놓은 지역입니다. 너무 예쁜데? 말이 안 되네. 이런 나무들은 그냥 하나 팁을 드리면 이 이파리 뒷면이 사람 실핏줄 같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핏줄 단풍이라고 부르는 이런 시기타츠카라는 이름이 일본에서 지은 건데 그런 뜻을 내포하고 멀리서 보시면 단풍들이 지고 있긴 해요. 따뜻하지? 응. 예. 꿀단풍. 귀여워. 많이 귀여워. 그런데 다 번쩍. 응. 되게 빨리. 어이구. 그래도 들을만 하신가요? 네, 재밌어요. 저 너무 신났나봐요. 저희 빨리 가야 되는데 해요. 본업을 또 못하시면 제가 혼날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좀 이동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돌아가야 돼서. 네. 이거 단풍나무 중에 얘네는 사연이 있는. 또 말씀드리면 바로 잘 아실 겁니다. 캐나다 국기에 아. 캐나다 단풍나무는 네. 메이플 시럽을 만든다고 하는 그 녀석의 나무는 얘네들입니다. 뒤에 있어요.
익고 있고 얘네도 10월 말쯤 되면 빨갛게 다 물들어요. 아, 너무 힘들다. 네. 어제 이렇게 이파리 프레스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던데. 그 밀러는 설립자분 분명이에요? 파일 페리스 밀러가 본명이고요. 민병가리 한국 이름인데요. 그 가리 칼에서 온 거고, 민병은 그 한국은행 옛날 총재 중에 민병도 씨라고 있거든요. 그분의 의형제였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너 내 동생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손과 돌림자까지 딴 거고. 그 민병도 그 총재님이 남이섬 설립자시죠. 그 영양도. 그래서 저희 수모의 남이섬이랑 이 자매들은? 자매 기관이 이런 검은색 이파리 가진 나무도 단풍나무입니다. 노르웨이 단풍이라고. 제가 까만색 식물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네들 병은 많이 들어요. 잘 관리하면 엄청 매력 있는 식물. 어떻게 여기 왔을까요? 아, 인간의 욕심으로 수집이 되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많은 식물들이 그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있거든요. 이제 없는 소재가 없어요. 여기 안에는 자생이랑 들여온 거랑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자생은 우리나라 식물들 중에 85%가 있고요. 근데 자생 대 외래종으로 하면 외래종이 80%가 됩니다. 왜냐면은 그 종 자체가 식물종이 40만 종이 넘는다 그러고 우리나라 식물 4,000종 정도 된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 수목원에 16,000 종류가 있어요, 식물. 네. 평소에 산에 다니기 잘했지. 안 힘들어요? 보통 저희 가드너들은 하루에 한 3만 보씩 걸어요. 와, 대박. 20km 정도. 네. 어제 보니까 37,000보 걸었더라고. 그러니까 한 7,000보는 제가 이 책받음 잘 되려고 열심히 뛰어다닌 것 같아요. 건강관리 저 정도 되시겠어요? 엄청 먹어야 됩니다. 너무 이쁘다. 어떡해, 너무 이뻐. 와, 이렇게 못 들어가게 저렇게 집에 있었네. 코로 숨쉬고 입으로 뱉어. 그러면 바다 공기하고 숲 공기하고 섞여서 느껴져요.
피톤치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바닷바람도 바닷 공기도 느껴지는 것 같아. 예빈님 저번에 우리 피톤치드 혹시 배우셨죠? 물줄기 제가 멸종위기 식물, 대청곤충, 대체자생성. 좀 희한하게 생겼는데.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한 5분? 10분만 더 가면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설립자분 계시던 길. 몇 자리예요, 몇 자리. 여기 계시다가 이장을 했고, 이 주변에 심겨진 식물들이 이제 그분이 발견했거나 개발했거나 좋아했던 식물들. 여기- 이장은 누가 혹시 네. 본인의 유지가 있던 건가요? 가족분들의 뜻인가요? 원래 본인의 유지가 나무 밑으로 가는 거였는데 그분이 결혼은 안 하시고 양아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양아들. 양아들이 그래도 그 묘를 하는 게 맞지 않냐 해서 묘를 했다가 양아들이 설립자분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돌아가셨어요. 신기하고 안 좋은 일이죠. 근데 그러고서 이제 직원들이 10년 되는 해에 원래 유지대로 해드리자 해서 옮겨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원장님이 이렇게 공부하셨어요. 뒤에 있는 거가 저거 밤나무 맞고 저기 벚나무 피어 있죠. 지금. 네. 어제 수목원 맞은편에 벚나무 핀 거 보셨죠? 네, 가을 벚나무. 그런 게 아니라 스프링트네요. 네. 네, 춘추 벚나무라고 저희가 많이 가을에도 벚나무가 가을에도 벚나무가 우리 4월달에만 피는 줄 알았는데 가을에도 벚나무가 피는구나. 나 몰랐어. 나요? 얘는 주순 단풍이에요. 바다 보이시죠? 멀리 바다 잘 보이네요 오늘. 멀리 보이는 날이에요. 엊그제까지 비가 와서. 저 뒤에 섬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 수목원이에요. 정말요? 부모같이 생긴 섬. 네. 섬 이름이 뭐였죠? 낭새섬. 낭새섬. 바다 직박구리 산다고 그래서 걔네가 낭떠러지에 사는 새라고. 걔네 산다. 저 청설모도 다니고. 어제 청소를 봤어요. 뭐 여기 나무까지 있다. 네. 어제 봤어. 어제 논에 막 다니던데. 지금 지나갔어. 저 낭새섬은 이제 하루에 물길 2번 열릴 때 들어갈 수가 있어요. 4시간 정도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저희 열심히 풀 뽑고 어머. 뛰어나옴. 아 물길 열렸을 때. 네, 물길 열려 있을 때만 관리해요. 다치면 어떡해요? 네? 다치면 이제 해양경찰한테 전화해야 돼. 네, 태우러 오시라고. 네, 그거 해주십니다. 대박. 아니, 저 저기서 2박을 해봤거든요, 텐트 치고. 우와. 되게 무서워요. 이쪽으로. 그 경사 조심하세요. 이런 데들은 계속 어머, 이거 되게 신기하다. 신기하게 생겼어. 귀여워. 선생님 그 아까 하얀 게 뭐예요? 아 방금 그거요? 예. 버섯인데 아. 무슨 버섯 종류인지 저도 찾아보려고. 아. 와. 신기.
마치고 운동하겠습니다. 매끈하게 안 보여. 한 1시간 정도 좀 김군수. 저는 주제 없이 걸은 것 같아요. 재밌으셨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소원 자주 찾아주시고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좋은 리뷰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내년에 불러주세요. 꼭 초대해 주세요. 불러주세요. 여기 너무 좋은 좋다. 이번에 피드백을 많이 해서 더 좋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많이 호응해주세요. 그리고 네네. 제가 보통 해석하면 여기서 마치거든요. 얘네 식물 이름이 재밌어요. 김군. 마그놀리아는 이제 목련이라는 뜻이고 이 밑에 따옴표가 들어가면 품종이 뭔가 특징이 있다는 거고 뭔가 다르다는 게 이제 상품화, 품종화 된 거예요. 김군수는 사람 이름이죠. 우리나라 이름이.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제가 지지난주까지 미국까지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수목원 식물원을 한 60개 곳은 다닌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제가 항상 가는 곳이 목련원을 가고 목련 있는 곳을 가면 이 나무는 대부분 우리 수목원에서 일하셨던 분이고요. 이 천리포 지역 태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설립자분이 이 천리포에 들어와서 가장 첫 번째 수제자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네. 근데 이분 제가 많이 들었는데 듣기로는 그 당시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수목원에서 일을 하셨고 학업 그게. 근데 이제 설립자분이 일을 시키면서 공부를 엄청 많이 시키셨다. 영어 공부도 많이 시키고 또 검정고시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까지 다 마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학 기본 과정까지 마치게끔 하시고 해외로 보냅니다. 바로 영국, 미국으로 보내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우리나라에서 다시 우리 수목원에서 일을 했었죠. 근데 이분이 지금은 예일대학교 식물원 부원장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천리포의 아웃풋 설리포에 있는 그 이후에 많은 직원들이 설립자분 통해서 해외에서 트레이닝하고 또 우리 수목원에 계신 분도 있고 우리나라 국립수목원 어디 다 계시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수목원에서만 공부해도 되게 능력 있는 전문가 될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매년 26명의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10개월 공부를 하고 직원으로 남아 있는 거고 그동안에 1000명이 넘는 이 식물 전문 관리자 그룹들이 이제 파생이 된 건데요. 근데 좀 위기입니다. 이게 제가 멸종위기 좀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멸종위기 좀 보전한다 그랬고 저도 뭐 석사 박사 과정 하고 있지만 저희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멸종위기를 보전하는 사람이 멸종하게 생겼다. 식물학과가 사라지고 있고 생물학과도 사라지고 있고 그러니까 주로 원래 이쪽 분야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물학과 전통의 이제 기초학문에서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주로 조경학, 원예학 저도 조경을 했지만 그만큼 좀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기초연구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이 좀 낮아지는 것 같아서 좀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네. 오늘 그래도 이렇게 저랑 이야기 주고받고 들어주신 게 저는 엄청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수목원은 같이 있는 곳이죠. 네. 여러분들이 더 같이 있는 경험을 또 저에게 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대박인데? 수목원 다녀오시니까 재밌었어요.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뭘 느끼셨습니까? 몰라. 아, 몰라요. 아니. 재밌었어요, 그냥? 응. 아, 그럼 됐어요. 사랑해요. 나. 네.